김건희 특검법, 네. 55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가 원래는 이제 어제였나요? 어제 넘기기로 했는데 그래서 국무회의를 원래 오전에 하기로 했다가 오후로 또 미뤘잖아요. 2일 날이죠. 그죠? 2일 날이었나요? 예, 2일 날. 예. 근데 그것도 그럼 의도적으로 오자마자 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추정되는 거는 이렇게 추정이 되고 예.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제 2일 정도의 송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있었죠. 봐요. 예.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국무총리 발로 원래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오전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통상적인 예, 예, 경우에. 맞습니다. 그걸 갑자기 오후 2시로 옮기겠다는 그렇죠. 보도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특히 의장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들은 바에 의한 네. 거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봐라 이런 약간 이런 그런 느낌.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2일날 송부하려고 했던 것을 놓쳤다. 뭐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고 예. 다만 그래도 이제 계속 송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는 내일 송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국무회의를 열겠죠. 그럼 또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부권을 빨리 예, 행사하려면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신속하게 예, 신속하게.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예, 뭐. 바로 예. 뭐 즉시 뭐 즉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임시국무회의라도 열어서 빨리 제2요구 즉 거부권 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9일 날 있는 본회의에서 이거를 상정시키려고 국민의힘이 시도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뭐 이번 주 내에 만약에 제2요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다음 주 화요일 9일이죠. 예. 9일 열릴 본회의에서 제2요구에 관련된 처리를 제2 처리를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 혹시 이제 이게 밝힐 수 있는지 모르지만 원내에서도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민주당 원내에서도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제2요구권을 국회 본회의에 9일날 상정한다는 가정을 하면 민주당도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예. 이 사안은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없다.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은 제2요구에 대한 처리 이거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계속. 없고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예. 이송이 국회로부터 정부한테 이루어졌다. 예. 라고 해도 저희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정작 저희들이 그런 주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요구를 했다.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제2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우선적으로 저희는 지금 당장의 어떤 이런 거부권 행사도 그렇지만 과거에 노조법 2, 3조 예, 방송법 그랬었죠. 기억하시겠지만 예. 거부권 행사를 했었고 했었죠. 그전에 양국법과 예. 안전운임제 관련돼도 된 법도 그것도 거부권 했죠. 행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거부권이 이렇게 남발되고 남발되죠. 있는데 특히 노조법 2, 3조하고 방송법은 헌재가 예.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예. 아무런 절차상 위법이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노조법 2, 3조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국회로 보낸 입법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거는 그동안 생성되고 축적되었던 판례를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바에 따르면은 내용상 문제가 없고요. 예. 헌재에 따라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절차상 위법도 없어요. 근데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는 예. 이거 좀 이상하다. 아무리 거부권이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고 헌법 문헌상 그것을 제약하는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통상 권한에도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제기를 그때부터 해왔었어요. 예. 기억하시면은 예.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조법 2, 3조 거부권 행사 됐을 때 전문가들 모아놓고 검토를 했었고 그때부터 저희 원내대표는 이거 뭔가 검토가 있어야 된다. 원래 이렇게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것 아니다. 같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특히 더 황당한 경우가 되는 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통과된 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법의 내용에 대표적으로 독소조항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브리핑 조항인데 네. 브리핑 조항은 최순실 했었죠. 특검 때부터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들어갔던 건데 왜 이게 갑자기 독소조항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독소조항도 없어요. 국회법에 따랐고 독소조항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것도 독소조항이 아닌데도 거부권을 행사했고 심지어는 그게 대통령 본인과 부인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거부권 대상이 되나? 이런 의문을 저희들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자들한테 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사면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사면권도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이 사면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헌법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는 거냐? 그럼 내 친척, 내 배우자, 내 아들 다 사면해 줍니다.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내가 임명했던 장관, 내가 아끼는 검사 다 사면해 줍니다. 이게 가능한 거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 아무도 없을 없죠. 겁니다. 예. 심지어 보수 지지자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네.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거부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2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2요구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2요구를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예. 저희들은 그런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응하기가 쉽지 어렵다. 않죠.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상된 시나리오라고 하면 정부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제 제2호권을 국회로 넘겨서 국민의힘이 9일날 이걸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게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 무조건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부정부패 막 하는 거야. 배우자나 친척이 막 해. 네. 그래서 검찰은 수사 안 해. 그래서 특검법 했더니 다 거부하는 거예요. 버려. 그럼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사면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인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거는 뭐 9일날 지금 만약에 시나리오대로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런 네, 말씀을 검토를 해야 되고 예. 검토 결과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좀 수립이 된 네. 상황이 돼야 저희들이 뭔가 표결을 하든지 하지 않을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국민들도 동의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실제 뭐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네. 이제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가족 관련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위법적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위헌적 위법적 소지가 네.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이 고유한 권한이고 네. 그 권한 자체를 제약하는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없죠. 네.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면권이 있고 사면권에 아무런 제한 문구가 안 붙어 있다고 해서 맘대로 내 하는 친구, 거냐. 내 딸, 그렇지. 내 아들 네. 뭐 다 사면해 주면 그 그건 말이 안 사람들은 되죠. 계속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법치주의라는 원칙을 훼손시키는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거죠. 평등권도 위배하는 거고요. 네. 법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데 만 사람도 아닌 몇 사람만 법 앞에 완전히 그 혜택을 받는 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되는 거다 애초부터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 위헌적 위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만약에 있을 것 그렇게 한다면 진짜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네. 또는 아예 내재적 한계를 넘은 제2요구 거부권 행사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럼 9일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들 주요 법안들이 어떤 게 있죠? 본회의에서. 지금 현재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원 특별법은 원래는 자동 부의, 예. 그러니까 부의 간주가 된 거는 12월 달인데요. 예. 12월 초죠. 근데 자동 부의가 되려면 60일이 지나야만 그 다음부터 본회의가 열리면 자동적으로 부의가 자동 되기 때문에 부의가 쌍특검법처럼. 되는. 근데 좀 시간을 좀 땡겨서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결과적으로 의장님이 좀 동의하셔서 아 그래요. 예. 아니 왜냐면 굳이 늦출 필요가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럴 1월 필요가 없죠. 말이면 무조건 자동 부의가 되는 자동 건데. 부의가 되는 건데 예. 그거를 가족분들 이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요. 오체 투지하게 만들고 눈밭을 그게 아주 그러니까 좀 땡겨서 한 달이라도 좀 땡겨서 좀 하자라고 해서 5월 9일, 1월 9일 날 1월 9일 날. 예, 하는 걸로 좀 그건 돼 의장도 있고. 동의한 사항이라는 거죠. 의장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신 거죠. 예, 의장님 예. 입장이 강고하세요. 의장님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 1월 그렇죠. 29일이면 당연히 통과되는 법을 맞아요.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있고. 지금 여야가 처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법 중에 이제 하나가 우주항공청법. 네. 네, 그다음에 광주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원. 또 1월 8일 날 법사위에서 한 100여 건 정도 처리할 겁니다. 1월 8일 날. 그런 네. 법안들이 있죠. 예.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네요.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여든 야든 입장이 갈리면서 갈리는 부분이. 좀 첨예하게 다툴 수 있는 법은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여당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이태원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어제 보도도 좀 나왔습니다. 의장님 주재로 의장님이 이제 양당 원내대표 보고 협상을 하라 그래서 어제 오후에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는데 또 결렬됐어요. 결렬됐어요. 결렬돼서 5일 날 또 모이기로 했어요. 다시. 근데 입장 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진상 규명 기구를 완전히 배제한 지금까지 공식적 입장은 예. 그래서 진상 규명 기능이 없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특별법을 하자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예. 그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물밑에서 원내대표님 간에 무슨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저도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좀 다툼 있는 채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월 9일 날. 네. 야사당은 공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야사당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정이 되면 뭐 국민의힘에서 반대표를 던지든 아니면 퇴장을 하든 이럴 가능성은 있지만 야사당은 네. 통과시키는 쪽으로. 일반 법하고 똑같아요, 정도 예, 수가.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통과되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네. 상정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그럼 9일날 그러고 나면 이제 선거법이 문제잖아요. 네. 원내에서는 선거법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법 또는 선거 제도의 이니셔티브 주도권 당연히 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는 당이 치르는 당연하죠. 거예요. 그래서 원내는 당에서의 원활한 그런 의사결정을 위해서 협조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의총을 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조하는 입장이고 예. 논의의 그 흐름은 이제 특히 당 지도부가 예.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제가 수석 최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원내 쪽에서 생각은 의원들 간의 원활한 좀 대화가 좀 필요하다면은 1월 중에도 의총을 몇 번 좀 더 열자. 하자. 뭐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가닥을 갖고 있죠. 예. 예.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점점 총선은 가까워지는데 네. 이게 뭐 협상이 안 된다거나 지금 뭐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네. 민주당은 이제 아직 당내 의견이 완벽하게 조화가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시점을 언제까지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대한 빨리 하긴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국민분들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줄이기 위해서는 또 최대한 출마자들도. 빨리를 해야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은 이제 또 출마자겠죠. 그렇죠. 이제 국민 우선이고 그다음에 네, 출마자들이니까 맞아요. 네. 출마자는 어떻게든 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예. 국민분들에게 좀 덜 혼란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좀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압축하는 것이 꼭 선은 아닐 수도 그건 있어요. 아니죠. 네. 뭐 국민의힘이나 우리 당 어떤 당이나요. 내부적인 분위기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뭐 비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팽팽하다고 보시면 돼요. 팽팽하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도부가 한쪽에 손을 들어서 결단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당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길진 않더라도 네. 수기의 과정과 논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네, 그리고 원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지노선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총선을 앞두고서 선거법에 대한 최종적으로 이날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정은 없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 러프해서 마지노선이라고 부르기도 좀 죄송한데 원내대표님이나 저는 1월 중에는 그래도 해야 되는 1월 거 중에는 아니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저 예전에도 보면 2월 초 그때까지도 그렇게까지 한 적도 넘어가긴 있었군요. 넘어가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1월 내에 좀 할 수 했으면 있도록.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뭐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도 빨리 좀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의원님들이 좀 지혜를 모으고 아니면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조금 빨리 좀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양쪽이 다 양보를 안 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부 대표님. 네.